네, 반갑습니다. 11월의 노래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박동빈 선생입니다. 네, 이번 영상을 통해서는요, 우리 초등부 내신이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그 내신 문제에 대해서 함께 분석을 한번 해볼 거고요. 자, 그리고 그 분석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서 초등부 내에서 고득점을 획득할 수 있고 좋은 등급을 성취할 수 있는지 한번 소개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기출 분석부터 먼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요 화면이 지금 제가 카메라에서 보여주는 그 화면이 잘 파악이 안 돼가지고 어떻게 좀 화면이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위에 쪽에 요 부분이 지금 우리 교과서가 출제되는 비중입니다. 교과서는 뭐 한 문제, 두 문제, 한 문제, 두 문제 정도로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는 전부 다 초등부는 EBS 부교재에서 거의 전부 다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그냥 15문제 가까이 출제가 되고 있죠. 아, 그러면 우리 초등부 내에서 1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EBS 부교재만 열심히 들이딱 하면 되느냐? 또 그건 또 그렇지 않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1등급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60점을 받는 것도 아니고 70점을 받는 것도 아니고 80점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최소한 1등급이 되기 위해서 초등부 문제 자체가 또 그렇게 어렵지 않다 보니까 한 문제를 틀리느냐 틀리지 않느냐, 혹은 정말 운이 좋게 한 문제를 틀려서 1등급을 들어갈지언정 두 문제를 틀리게 되면 1등급은 정말 힘들어지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거의 100점에 가까운 수준으로 우리가 만들어놔야지만 우리가 초등부 내에서 고득점이면서 1등급이 쟁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교과서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조금 적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과서에서 출제되는 어법 문제 틀리면 이제 아작이 나는 거예요. 어쩌면 EBS 문제를 다 맞췄음에도 불구하고 비중은 조금 적을지언정 이 교과서에서 출제가 되고 있는 어법 문제와 서술형 문제를 놓치게 되는 그 순간 1등급은 절대 불가능할 수도 있고요. 2등급이 힘들어지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한 문제 문항 자체 난이도가 많이 쉬워요. 사실 초등부는요. 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내용은 뒤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 일단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부교재에서 출제가 되고 있는 게 대략 66.7%로 67%, 거의 70%에 거의 육박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부교재 중심으로 출제가 되는 것은 화면에서 볼 수 있듯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고요. 네, 다시 한 번 더 부교재가 압도적으로 좀 많이 출제가 되고 있죠. 거의 70% 가까이. 근데 여기 한번 바라봅시다. 이 화면을 한번 바라보시게 되면요,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전부 다 올림푸스라고 하는 초등부 내에서의 부교재가 표시가 되어 있는 거고, 중요한 거는 여기 부분이에요. 중상, 중상. 시험 문제가 굉장히 상에 해당하는, 조금 고난도에 해당하는 문제가 한 문제도 없죠. 그냥 다 평이합니다, 사실은요. 그러다 보니까는 실수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한 문제 틀려서도 절대 안 되고 두 문제 틀리면 1등급은 그냥 완벽하게 물 건너갔다라고 바라보시는 게 맞을 정도로 실수를 절대 하면 안 되는 그런 시험에 해당합니다. 제가 이 내용은 조금 적어 놓을게요. 실수를 허용하지 않는 그런 시험인데, 요거를 이제 제가 뒤에 나오게 되는 그 내용들과 한번 결합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떤 문제가 이렇게 초등부 내에서 어렵게 출제가 되는지 1등급 핵심 문항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1등급 핵심 문항은요, 우리 기존에 학원을 다니고 있었던 저와 함께 공부를 하고 있는 모든 친구들은 이미 알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이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2달 동안에 걸쳐가지고 겨울방학 때 그 험난하고 그 처절했었던 그 과정을 우리가 겪어왔던 거죠. 결국에는 딴 거 어렵지 않습니다. 딱 하나, 어법. 다시 말해서 어법과 서술형에서만 우리는 아이들이 틀리게 됩니다. 근데 초등부 어법은요,
그래도 다른 학교들보다는 조금 어렵게 출제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조금 길어요. 우리가 작성해야 되는 그런 문장들은 조금 길게 출제가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본문에 들어가 있었던 그 단어를 똑같이 그대로 잘 정리만 되어 있다면, 머릿속에 내용이 잘 정리만 되어 있다면 원래 있었던 그 문장을 그대로 다시 한 번 더 영작을 하는 거라서 성실하기만, 그리고 어법적인 내용만 잘 숙지가 되어 있다면 또 어떻게 바라보면 크게 어렵지 않게 잡아낼 수도 있는데, 근데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죠. 틀린 건 모두 골라라.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어려워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우리 중학교 때 시험이랑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영상들을 어머님들께서도 꼭 봐주셨으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중학교 과정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1학기 중간이라고 하게 된다면, 중간고사를 했을 때 수동태가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된다, 내지는 과거가 출제가 된다라고 하는 시험 범위가 딱 고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올라오는 그 순간, 고등 과정에서는 고등학교 내에서 1학기 중간고사는 관계사가 출제가 될지, 아니면 뭐 수동태가 출제가 될지, 아니면 뭐가 출제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한 달, 두 달간을 거쳐서 딱 한두 개 내지는 두세 개의 어법 항목에만 집중을 해가지고 그것과 관련된 내용만 깔깔깔 암기를 해서 시험을 보는 그런 학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학원에 계속 다녔던 친구들 알고 있잖아. 나 방학 때 뭐만 했어? 어법만 하잖아. 여러분들 막상 학교에 딱 입학을 하고 난 다음에 중학교 때의 감성이 젖어가지고 저는 원래 항상 A였어요. 야, 너만 A가 아니라 너네 반 절반이 A였어. 그러면 A라고 하는 게 상위권을 상징할 수 있는 하나의 징표가 절대 아니라고. 그냥 평범함의 징표예요, A는요. 중학교 때의 A는. 근데 정작 중요한 거는 본인의 머릿속에서 관계사뿐만 아니라 수동태뿐만 아니라 혹은 현재 완료 시대다, 가정법이다, 기타 등등의 온갖 문법적인 내용들과 실력이 기반이 되어 있지 않으면 다양한 어법 틀린 것 중에서 하나를 골라내라. 그거 못 골라냅니다. 중학교 때야 한두 개만 깔깔깔 암기를 했으면 됐다 보니까 그 감성에 젖어가지고 고등학교 때도 마냥 잘 될 거야 라고 예상하는 친구들이 존재하는데 잘 안 됩니다. 항상 당황하죠. 도대체 문법은 뭐가 출제될지도 잘 모르고, 그러나 내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 있는 게 고등 문법을 다루기에는 너무나 얄팍한 지식들만 쌓여 있다면, 그러면 이제 그때서야 비로소 부랴부랴 이제 공부를 좀 다시 해봐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존재하는데, 고등학교 내신은요, 1학년 내신, 1학년 1학기 중간, 기말, 2학기 중간, 기말, 이 점수를 기반으로 합산해서 2학년 성적, 그리고 3학년 성적이 다 합산되죠. 1학년 때 성적이 그대로 다 남아있어요. 그 위에 2학년, 3학년 쌓여 올라갈 뿐인 겁니다. 누적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너무나 냉혹한 현실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는 고등학교 내신에서는 시험 범위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문법에 대한 범위가 없어요. 그냥 다 나옵니다. 다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결과가 그렇게 다 나올 법한 전체 범위를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지금도 보고 있는 거고, 제가 왜 이런 식으로 결과를 진행을 했는지 수업을 들어오신 분들은 이제 조금 느낌이 오실 거예요. 이제 막상 내신에 들어가니까 막 수능 되지도 않는 그런 거 우리는 시도하지도 않았잖아. 가장 결정적인 건 여러분들이 수능 지문을 달 만한 어휘력이 되어 있지도 않고요. 어찌되었던, 그리고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법이 단순하게 고르라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이제는 적절치 않은 것을 세 개를 일단 찾아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올바르게 수정까지 해야 돼요. 바꿔야 돼요. 결론,
문법 시험이에요. 자꾸 이상한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영어 강사들이 자꾸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무슨 논리력 싸움이다 뭐 어느 고등학교만의 어떤 시험의 특성이 어쩌고저쩌고 연변 발광을 떴는데 솔직히 진짜 그냥 문법 시험인 거 맞잖아. 이거에 대해서 진짜 자신있게 반발할 강사 있으면 한번 와보세요. 한번 토론 한번 해봅시다. 문법 싸움이잖아 결국에. 물론 동의어 혹은 반의어, 어휘력이 좀 더 가미가 되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 중심에 어법이 훨씬 더 큰 중점을 잡고 있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은 1주차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도 초등부 내신 시험은요 4월 23일에서부터 4월 26일까지 약 4일간 진행이 되는데 지금 현재 시점이 3월 20일입니다. 딱 한 달 정도 남아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1주차가 진행이 되고 있죠. 근데 1주차에서 진도를 막 빨리 빼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진도 독해 본문만 빨리 나가고 우리만 해석만 빨리 하면 뭐해? 그 시간에 네 머릿속에 어법이 단 하나라도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의미가 없단 말이야. 어떤 어법이 나올지 모르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법의 체계화 그리고 겨울방학 때부터 잘 배워왔기 때문에 이 응용력을 많이 향상시키는 변형 문제 풀이 중심으로 지금 어법을 정리를 하고 있죠. 그 이후에는 또다시 한 번 더 어법 심화 우리가 배워왔었던 그 개념들을 교과서에다가 적용을 한번 해볼 거고요. 모의고사 지문뿐만 아니라 그리고 부교재에서도 우리가 배워왔었던 어법을 끊임없이 활용하는 연습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계속해서 이제 심화 어법 훈련 그리고 심화 어법 훈련 물론 여기 어법 훈련이라고 하는 거 안에는 당연히 서술형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영장 많이 시킬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5주차가 됐을 때 이제 시험 보기 약 2주 전이기 때문에 실제 학교 시험에서 딱 볼 법한 정말 심플율이 높은 제가 몇 날 며칠 밤을 새가지고 직접 다 만들어내는 그런 실전 모의고사 시험지를 가지고 5주차와 6주차의 마무리 점검을 하게 될 거고요. 저와 겨울방학 때부터 열심히 공부해왔던 친구들은요 조금 뿌듯함을 느끼게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막연하게 제가 저를 믿어달라고 했죠. 얘들아 어차피 내신 시험 결국에는 어법 시험이 맞을 거야. 내가 이 기출문제도 보여줄게.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겨울방학 때 선생님들이 무슨 수능 준비를 한다 어쩌고저쩌고 연변 발광 떨고 난 다음에 나중에 한번 봐라.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내신형 문제를 가지고 그들 한 달 뒤에 있는 이거 가지고 또 내신들이 막 미친듯이 한다? 그러면 지금 수능 공부를 해놓은 거 그때 가서 다 날려버리게 될 건데 지금 우리는 남들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내신 그리고 어법 그리고 서술형에만 한번 집중적으로 몰입을 해서 1학기 성적을 압도적으로 1등급을 만들어내보자 라고 제가 간곡하게 부탁을 했었는데 정말 다행히도 정말 수많은 아이들이 저를 많이 믿어주었고 그 결과로 우리는 윈터 스쿨을 잘 마무리를 지었죠. 그래서 지금 현재 너무 뿌듯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실제 각 학교를 해서 이제 1주차 수업이 될 때 어법의 체계화나 응용력을 향상시킨다는 명목하에 작년 기출문제를 이렇게 막 풀려보고 있는데 아이들 다 맞추고 있어요 지금.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아이들도 뿌듯하고 저도 뿌듯하고 지금 이 시점에서 합류하는 그 친구들마저도 모두가 한 명도 빠짐없이 이 어법의 체계화 과정을 통해서 능숙하게 2주차, 3주차, 4주차까지 흡수될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갈 거고요. 기존부터 해왔던 친구들은 지금까지 너무나 잘 해왔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마무리, 피날레까지 잘 마무리를 지어서 우리 모두가 현실성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는 항상 크게 잡아야 된다. 우리 11월의 롤에 모든 재학생들이 1등급이 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마무리를 잘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